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하신 7분의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을 들어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는 한국성급의 임성환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임성환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기술영업지원팀의 임성환 상무입니다. 오늘 탈탄소와 규제 강화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IMO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메저가 21가지 모든 방안들을 다 동원해서 탈탄소와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현대글로벌서비스도 요튼 에서 오셔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오늘 너무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유일하게 선박을 운영하고 계시는 SK해운에서 한상태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력, 운영, 규제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과연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면 해운선사로서 EXI, CII 또 앞으로 더 있을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뭘지, 또 그 뒤로 또 점차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업무 담당자로서, 배를 운영하는 선사로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해를 했고요. 사실 회사, 특히나 해운 회사별로 이 규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어떻게 먼저 어떤 것을 할지 부분이 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 패러다임, 규제와 기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사내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컨센서스를 높이는 게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앞서 거론되었던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에 대한 채택 내지는 검증, 이런 기술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로서 선사로서의 입장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여러 가지 기술들, 풍력부터 해서 페인트까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됐는데요. 이인호 부장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럼 테크니컬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셔야 될 그런 엔지니어로서 선사들에게 또는 또 조선공학자들에게 또 EXI, CII 관련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어떤 대응을 먼저 해야 될지 같은 질문을 입장만 바꾸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선박에 대한 분석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운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선박의 비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제시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기 선박의 상태를 모르고 단순하게 선박의 운영만을 생각한다면 그 선박에 대한 어떤 잔존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규제에 대한 방향을 각 선사에서는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최적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박의 디지털화는 필연하라고 생각됩니다. 선박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선박의 최적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선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툰에서 오신 김효찬 이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헐 스케이팅 솔루션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헐 폼이 굉장히 샤프해진 선수 선미부에서는 그 솔루션이 가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과연 이제 이런 헐 솔루션 HSS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페이백 타임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뭐 데이터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헐스케이팅 솔루션에서 이제 헐스케이터가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프로액티브 클리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전 선박 자체의 언더워터 에어리아를 100으로 봤을 때는 거의 95에서 97% 정도까지는 커버리지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 빌지 킬이라든지 아니면 시 체스트 그리고 바우스러스트 정도는 저 스케이터로 커버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코스트 이피션시가 높은 그 프로펠러 폴리싱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저 선사에 레코멘데이션을 드리고요. 그 프로펠러를 인스펙션 하든 폴리싱을 할 때 같이 그 헐스케이터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에어리아까지 같이 이렇게 그 인스펙션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헐스케이터가 그 인스펙션 하는 시간 관련해서는 그 케이프 사이즈 기준으로 인스펙션 시간은 거의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 프로액티브 클리닝이 필요할 때는 거의 2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원래 그 리액티브 클리닝 같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프로액티브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물때 수준에서 이제 프로액티브 클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클린허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이피션시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린 거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투자를 했을 때 그 페이백 타임 그러니까 이코노믹한 피지빌리티 스터디가 혹시 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선종이나 얼마만큼 하루 벙커 소모량이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너럴하게 봤을 때는 거의 1년 반 정도면 페이백 타임이 나오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당연히 다른 변수들이 많겠죠. 뭐 퓨얼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얼마만큼 소모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니까. 그 대신 저희가 지금 개런티하는 부분은 그 스피드로스 5년간 1.5% 이하로 지금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분 중에 가장 넓은 범위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제 생각엔 한국조선행의 신현준 실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그 IMO의 그 스트래티지에 따르면 2050년까지 GHG 가스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또 어떤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라든지 오일 메이저들은 2050년까지 제로 이미션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해 놓은 그런 선사들도 있고 또 대한민국도 또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드라이브가 그린 드라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드라이브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LNG 퓨어럴이 가장 바이블한 솔루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 모든 부분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런 어떤 빨라진 움직임 그런 추세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이나 어떤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지 또 그런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환경 규제가 이제 점차로 강화되고 있고 그 방향성이 또 제로 에미션으로 가야 될지 또는 지금 목표하고 있는 50%나 70% 리덕션적으로 가야 될지 사실 그런 모든 방향성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제로 에미션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제로 에미션을 가기 위한 기술의 성숙도라든지 산업에서 어떤 그런 뭐 공급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로 에미션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그 뭐 마켓 베이스드 그런 메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강화되고 나면 그런 무탄소 연료라든지 제로 에미션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가 많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시기가 당장에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2040년 또는 그 이후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현존하는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런 것 환경 규제를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마켓이 갑자기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뭐 무탄소 추진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그 제로 에미션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당장에 온다면 그렇게 저희도 대응해 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인프라나 기술적인 성숙도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실 것 같고 오늘 또 카반 그 기술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각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앞으로 질의응답 관련해서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다 질의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